상식 강의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15회 정도로 강의가 끝나는데, 물론 경험에 비추어서 한 강좌에 3시간 정도를 해서 한 학기에 마치는 것인데, 제 행정법 상식 강의는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든 강의라는 것이 일정한 분량의 진도가 필요해 하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나름 상식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 강의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강좌를 개설해서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상의 뜻밖의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감복하는 입장에서 저도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시킬 필요성에 입각해서, 물론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음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취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회에 베풀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리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 영역에서 모든 것이 국회 제정, 법률이나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 다음 일반 행정 내부 규칙에 의해서 일일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수시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행정법 상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에 입각해서 한번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경우,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해서 조리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 되지, 거기다가 또는 조리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어떤 연구 강의 역사에 비춰서 그런 개념으로 통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리하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상식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리는 소위 가지 조자에다가 다스릴 리 해가지고 조리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법적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리를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서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이 본질적인 법칙 또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조리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의 문제 중요하죠. 공직자들은 정의감이 출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계시는 분들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특정인들이 위해서 정의에 반하는 일처리라든지 공정하지 못함이라든지 불평등한 어떤 특혜적인 어떤 그 상대방에다가 배려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일처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비판받아야 맞다.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심하다면 어떤 그 사법적인 제재를 응당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에 비추어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어떤 그 사물의 어떤 본질적인 법칙 내지는 원칙을 조리 내지는 법이 일반 원칙이라 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리는 법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 해석이 기본 원리로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다른 법원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어떤 그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법원이 조리 또는 법이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이 법 조리 또는 법이 일반 원칙의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정법에 그것을 직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짜증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어떤 본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을 우리가 공복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어떤 공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되시면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소위 그 국민 전체의 어떤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사하기 때문에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정중하게 깎듯이 모든 것을 사사로움 없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은 구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조리는 행정법 관계의 영역 전반에 거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어떤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건덕지가 되잖아요. 특히 공무원 여러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 영역 전반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소위 그 헌법 규정 어떤 헌법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이 있거든요. 평등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평등의 원칙이 이 조리로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37조 2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재산권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에 전월세를 소위 그 임차인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인 입법 행태라는 그런 비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헌법의 37조 2항은 그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임차인의 어떤 그 갱신 계약권을 무제한으로 주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자유 원칙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상대방의 어떤 그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익을 마찬가지로 소위 보장하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쪽에서 이루어져야지, 최근에 뭐 임차인이 어떤 그 경제적 약자라 측면만 강조해서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소위 임대인의 권리를 무작정 제한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발상은 입법자로서 좀 곰곰이 좀 심사숙고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실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 관련된 이것도 소위 그 조리 내지는 법의 일반 원칙에 관련된 현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헌법 11조 평등권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조금 전에 이거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상 그게 갱신권을 임차인한테만 무작정 배려하는 것은 이 평등의 원칙적 측면에서도 약간의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임대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경제적 영역에서 계약 자유 원칙에 비추어서 다수는 어떤 그 과도한 이런 어떤 그 제한을 두는 것은 이 평등의 원칙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독립유공자 자제라든지 아니면 요새 보면 소위 그 5.18 뭐 항쟁과 관련해서 어떤 그 이런 신부상에 배려가 되는 분들에 관련해서 이 어떤 형태로든 이를 특수하게 배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상에 소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둔다 이래 되는 그런 사항이 만약 입법이 된다면 여기서는 소위 그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로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특히 재산권의 어떤 그 제한하는 경우에서도 권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어떤 그 사회적 타당성, 적합성, 그 다음에 과잉 어떤 그 배려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관계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권력 행사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이에 준해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남용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서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자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도지사의 경우도 권한이 무한정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한테 주어진 어떤 직무 수행 권한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헌법 11조라든지 37조 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서처럼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판례에 의해서 조리 또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판결 요지를 우리가 들춰내서 그것을 갖고 어떤 기한을 하든 이렇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조리로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실정법화되는 경우에도 앞에서 보신 대로 헌법 11조나 헌법 37조 2항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처럼 실정법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의미는 실정법적 규정이기에 비로소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법에다 규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헌법 11조에 헌법 37조 2항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다른 어떤 법이 일반 원칙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쓰여짐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문인 규정이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정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조리 내용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도 시대 상황에 부응해서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자신한테 부여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뭐 예컨대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대 상황에 부응한 어떤 그 변화몰이를 도모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뭐 통합당의 어떤 그 실패 사례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이 뭐 개인이든 어쨌든 이 법 자체도 이 해석에 있어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비춰서 해석의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변화가 예상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서 소위 이론가들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생님들의 연구, 그다음에 다른 선진 제국에 있어서의 관련 어떤 그 해석의 어떤 그것을 도입해서 유추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판례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한 그 법적 성질 내지는 효력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상식을 넓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공무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입사할 때 알고 있는 상식 갖고 마르고 닳도록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질 나쁜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평판이 좋지 못해서 승진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나 최근에 있어서는 법과대학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어떤 그 상식 넓히기는 계속 꾸준히 반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조리 내지는 법의 일반 원칙의 어떤 그 보충성에 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내지는 법의 일반 원칙은 법 해석의 기본 원리로서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최후의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법에서는 총칙적 규정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 가지 뭐 식품위생법, 뭐 공무원법 등등 뭐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을 행정법이다 하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죠? 기본이 되는 그런 규정이 행정법 영역에서는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고 그 규율 대상인 행정이 복잡다기해서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 어렵고, 행정법 규 상호 간에는 모순 결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들이 뭐 경쟁적으로 입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 새로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한 큐 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제정안이든지 개정안을 만들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굳이 그분들한테 충고를 한다면 좀 국회에서 좀 자리 잡고, 그 다음 분위기 간파하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입법 절차라든지 입법의 어떤 그 완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선배들이 어떤 그 경험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스터디한 후에 4년 동안에 입법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그 실적으로 간주돼서 국회에서 법률을 많이 생산한 국회의원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고, 지방의회에서 예컨대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제정안을 내거나 개정안을 낸 그런 도의원들이 유능한 도의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서 그 본분을 충실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 도의원이 좀 칭찬받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쟁적인 입법 양산에 올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나 시대 상황에서, 왜냐하면 현재는 디지털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특히 어떤 그 경제 영역에서는 어떤 규제보다는 어떤 자율성이 존중되는 쪽으로 가고, 뭐 국민이 한테 관계되는 이런 그 입법일지라도 가능하면 규제가 해소되고, 뭐 이 어떤 그 입법적이지 않은 이런 어떤 그 보충적인 이런 그 관례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적응해서 해석될 수 있다라 본다면 입법 만능지로 가는 것은 좀 시대 상황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의원님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행정법규 상호 간에는 모순 결함이 많을 수 있고, 또한 법규 상호 간에도 어떤 횡적 통일성 결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조리의 어떤 그 보충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행정을 소위 그 현대 행정 자체가 국가 자체 기능이 주로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 영역, 뭐 다른 여타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만 주된 영역이 행정 영역이라 본다면,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그 법규 상호 간의 모순 결함이라든지 어떤 횡적 통일성 결여를 보충하는 입장에서 이 법의 일반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만약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해 두신다면 업무 처리에 능률성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상사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의 어떤 법적 성질이 되겠는데요. 조리 내지 일반 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상당 부분은 헌법 원칙이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행정 영역에 해석 규범으로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리의 어떤 그 중요한 법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원칙이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재판 규범이 된다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행정재판에서 변호사가 변론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소장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근거로서 이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해서 심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일반 성문 법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후의 어떤 그 해석 기준으로서 이 법의 일반 원칙, 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재판 규범이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전월세 계약 갱신 횟수 무제한 허용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법이 일반 원칙 조리에 입각하건대 유법성이 드러나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그 법에 대한 어떤 그 위헌재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만약 위헌 결정이 되면 그 법조문이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재판 규범으로서도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 다 됐습니다. 날씨가 요새 무덥고 6월에 이렇게 무더운 시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